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용빈입니다. 폴스타가 오늘 국내 시장에 두 종의 차량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폴스타 3 그리고 폴스타 5인데요. 오늘 이 모델들을 공개하면서 올해 판매 목표 4,000대까지 늘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1등이 되겠다는 목표인데 폴스타가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폴스타 3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이니까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4,900mm, 너비는 1,968mm, 높이는 1,614mm, 휠베이스는 2,985mm의 크기를 갖춘 준대형 SUV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로 치면 현대 산타페보다는 크고 제네시스 GB80보다는 작은 딱 준대형 사이즈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이렇게 외관 크기를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인 느낌이 확실히 지금까지 출시됐던 폴스타 차들 중에서 가장 큼지막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SUV다운 느낌이 들어요. 지상고가 지금 꽤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오프로드라든지 거친 환경을 달릴 때도 이 차가 험로를 잘 주파할 수 있도록 이 최저 지상고가 높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앞쪽에서 딱딱 각이 진 디자인, 그리고 뒤쪽에서도 딱딱 끊어지는 디자인, 이런 점들을 보면 확실히 이 차가 정통형 SUV를 표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전면 디자인을 보면 이 차가 앞부분이 각지게 꺾여 있는 자동차다 보니까 자칫하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 프론트 윙을 달아놨습니다. 이 프론트 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안쪽에 공기가 통하도록 만들어진 윙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 진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윙을 장착해 놓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보닛이 시작하는 지점은 낮춰서 공기 저항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면서도 디자인적으로는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정통형 SUV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아주 똑똑한 디자인인데 역시 디자인이 곧 기술이라는 폴스타의 철학답게 이런 것들을 아주 아이디어 좋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서 전면에는 요즘 폴스타의 다른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센서 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전방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놓은 존이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공기를 흡입하던 그릴의 역할을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 이런 식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도 이 폴스타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래쪽 범퍼 하단부에는 보면 이런 식으로 십자 모양의 그릴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폴스타의 북극성 엠블럼, 이 엠블럼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요소로 느껴져서 멋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교차하는 지점에 초음파 센서를 달아놓기도 했어요. 이런 디자인 디테일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알아갈수록 폴스타의 디자인 디테일이 높다는 게 느껴집니다. 0.29cd의 공기저항 계수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정통형 SUV의 실루엣을 갖춘 자동차 치고는 낮은 수준의 공기저항 계수를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폴스타의 DRL 중에서 가장 얇은 수준의 DRL이 적용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폴스타2나 폴스타4 같은 자동차들에서 봤던 것보다 날카로운 형태의 DRL이 들어가 있죠. 이제 예전 볼보 토르의 방치 DRL하고도 디자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폴스타는 이걸 블레이드 DRL, 칼날 같은 DRL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날카롭게 딱 째지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토르의 망치처럼 생긴 이 모듈 자체는 하나인데 실제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가운데 플라스틱 클래딩이 지나가도록 해서 이 위아래가 나눠져 있도록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랙인데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디자인적인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헤드램프 DRL 모듈 옆쪽으로 이런 식의 별도의 램프가 있는데 요거는 이 미국 시장 수출을 염두에 둔 설계라고 할 수 있죠. 반드시 이 측면에 리플렉터를 하나 장착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미국 법규상 의무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별물로 이렇게 하나 갖다 끼운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디자인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측방 리플렉터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측방 리플렉터가 의무가 아닌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폴스타 레터링이 빛나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이 차를 딱 스쳐가면서 봤을 때도 폴스타라는 걸 알 수 있게끔 아주 섬세한 거지만 디자인 디테일을 더해 놓음으로써 이 차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잉엘라트 사장님이 CEO였던 회사답게 이 자동차 디자인의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춘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제 토마스 잉엘라트 사장님이 사임하시고 니콜라 출신의 새로운 사장님이 부임하셨는데 그분이 폴스타의 새로운 CEO가 되고 나서는 폴스타의 디자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이 보닛을 열 때 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닛을 여는 레버가 이쪽 오른쪽 부분에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제껴서 열어보면 프렁크가 나오고요. 프렁크 공간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접혀져서 올라갑니다. 야,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하죠. 뚜껑도 없고 그냥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폴스타 같은 경우는 프렁크 덮개 자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한 번 접고 한 번 접어서 이렇게 세
세워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방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는 32리터. 이 너비나 폭으로 봤을 때 김치통 하나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측면에서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26540 22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 세그먼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스포크도 과감하게 8갈래로 쫙쫙 뻗어놓은 이 가운데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드니까 한층 더 이 휠의 크기를 커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에어 서스펜션도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알아서 노면 상황에 맞춰서 또 속도에 맞춰서 이 차의 차고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안쪽에 보면 에어 챔버의 크기도 꽤 두껍습니다. 와, 제가 손이 엄청 큰데 거의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고를 순식간에 들어 올리고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승차감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걸로 예상됩니다. 그냥 단순히 차고만 조절해주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 실제로 승차감에도 영향을 주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걸로 보입니다. 타봤을 때 느낌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이제 후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귿자 램프가 좌우로 쭉 연결된 이런 식의 테일 램프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이 폴스타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디귿자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 팬더의 볼륨이 튀어나온 이 부분하고 딱 알맞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놔서 이 테일램프 자체가 팬더의 볼륨감을 강조하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램프의 품질 자체도 상당합니다. 면발광 형태의 LED 테일램프를 갖추고 있는데 야, 진짜 이렇게까지 고르게 빛이 분산되는 테일램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디자인에 비용을 많이 썼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이런 에어댐 같은 이런 요소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보면 안쪽에 공기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장식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디자인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더해 놓은 것도 볼 수 있네요. 여러모로 역시 디자인에 미친 브랜드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트렁크 상단에는 리어 스포일러도 장착돼 있어요.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쪽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앞쪽에서 타고 흘러온 바람이 이 아래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윙 자체가 뒤쪽에서 발생하는 이 와류 자체를 좀 끊어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된 걸 볼 수 있네요. 또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도 이런 식으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와이퍼는 이쪽에 별도로 나와 있네요. 제가 이 디테일에 집착하는 폴스타의 디자이너라면 이 와이퍼 자체도 안쪽으로 장착을 해서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해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살짝 의아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지금 뒤쪽 팬더에 충전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충전구는 이런 식으로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팝업되지 않는 이런 충전구가 장착된 건 조금 오게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고급 전기차들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전동으로 찡 이렇게 열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가 눌렀을 때 내 손을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팝업이 되는 충전구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게 장착되어 있지 않은 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네요.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는 준대용 SUV임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넓은 공간으로 생각되진 않네요. 지금 VDA 기준으로 484리터의 기본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이런 식으로 1411리터의 공간으로 확장이 되기도 하는데 2열 시트까지 폴딩해야 골프백을 2개 이상 수납할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시트 폴딩 같은 경우는 이 전자식 액추에이터가 들어있거든요. 이 레버를 잡아당기면 락이 잠금이 해제가 되는데 이 전자식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이런 시스템이 적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렁크에서 별도로 2열 시트를 전동으로 폴딩하는 버튼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들은 약간 의아하게 느껴지고 아쉬운 점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차고를 아래로 낮추고 높이고는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 서스펜션 차고가 낮아지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폴스타3는 전시 모드이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볼 수 없네요. 이것도 나중에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플로어 아래쪽으로는 또 히든 스페이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0리터의 추가 수납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트렁크보다도 더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김치통이 한 2개 정도 들어갈 법한 그런 크기를 보여줍니다. 전시차다 보니까 여기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가 안 돼 있는데
이 안쪽에 소화기나 220V 충전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수납하기에 딱 적합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이쪽에 짐이 많이 실렸을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이 안 보이도록 하는, 안쪽에 짐이나 먼지가 실내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러기지 스크린도 프리미엄 SUV답게 꼼꼼하게 갖추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러기지 스크린 자체를 떼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짐을 실을 수도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모차 같은 짐들을 더욱더 쉽고 높게 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도어 핸들 같은 경우도 독특한데 이런 식으로 전자식 도어 레치, 인사이드 그립 핸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당기면 전자식으로 이 잠금이 해제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만약에 12V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면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강제로 개방할 수 있도록 또 설계가 된 아주 똑똑한 도어 레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도 전자식 도어 레치를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데, 폴스타는 전자식 도어 레치와 기계식 도어 레치를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통합을 해놓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네요. 평소에는 부드럽게 터치식으로 열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강하게 잡아당기면 기계식으로도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똑똑한 설계입니다. 그리고 락을 하게 되면 이 인사이드 도어 핸들이 안쪽으로 다시 쏙 들어가서 공기 저항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까지 꼼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폴스타 3는 국내 시장에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게 됩니다. 기본 사륜구동 모델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먼저 기본 사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106kWh 배터리를 탑재해서 최고 출력 544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4.7초를 발휘하게 되고요. 이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106kWh 배터리를 탑재해서 최고 출력 680마력,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은 단 3.9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준대용 전기 SUV 중에서는 아주 강력한 수준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했을 때 느낌도 궁금한데, 이 폴스타 3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에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3분기에 고객 인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쯤 시승해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열은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9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됐습니다. 이 구성 자체는 이 볼보 EX90에서 적용된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둘이 형제차다 보니까 이런 고가의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들은 공유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된 사양은 내장 내비게이션, T맵이 기본으로 적용됐고요. 다양한 내장 앱도 사용할 수 있는데, 플로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할 수 있고, 멜론이라든지 팟빵, 윌라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웨일 브라우저가 적용됐다는 겁니다. 웨일 브라우저가 장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검색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여기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채널이 오늘 복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채널 지금 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채널을 검색해서, 아직 해킹당한 이런 화면이기는 한데 이게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검색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확실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저는 쿠팡 플레이를 자주 보는데, 이런 식으로 쿠팡 플레이 별도의 앱이 아니더라도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여기 들어가서 내가 평소에 보던 스포츠나 OTT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쿠팡 플레이를 차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거, 웹 브라우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세로형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가로형 디스플레이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비율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인스타도 되네. 와. 또 폴스타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운드겠죠. 이 내장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이 역시 2만원 스피커 집에 설치하려면 이 차값만큼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우센 윌킨스의 25개 스피커, 이 사운드 시스템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뛰어납니다. 지금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모든 자동차의 사운드 시스템 중에서 가장 상위 수준의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걸로 느껴지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 사운드의 출력도 너무나 뛰어나지만 사운드의 정의감이 진짜 뛰어납니다. 이 각 악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가 마치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 소리를 꽂아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운드는 진짜 미쳤네요. 너무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런 사운드가 되지? 아직 이 차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 모델은 아니고 오늘 공개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 한글화가 안 돼 있기는 하지만, 스튜디오 스테이지 에비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스튜디오 모드로 설정을 해놓고 들으면 가장 이 음악의 원작자가 의도한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사운드 시스템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차 중에서 가장 훌륭한 수준의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바깥 도어와 마찬가지로 안쪽 도어를 개방하는 방식도 평소에 이 차량 배터리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살짝만 당기면 전자식으로 도어가 잠금이 해제되는 이런 방식을 갖추고 있고요. 만약에 12V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차량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대로 더 강하게 당기면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개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설계고 안전이 고려된 설계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자식으로 개방하는 버튼이 따로 있고 물리식으로 개방하는 레버가 따로 있고, 심지어 2열에는 이 레버가 안쪽 도어 포켓 안쪽에 들어가 있거나 시트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폴스타는 하나의 버튼으로 두 가지의 기능을 하도록 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안전 철학을 볼보와 공유하는 폴스타답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만 닫아도 부드럽게 문을 저절로 닫아주는 소프트 클로징 같은 것도 갖추고 있어서 고급 플래그십 SUV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기능들은 다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시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의 자랑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시트의 형상이나 이 촉감이나 두말할 것 없이 아주 고급스럽고요. 이 나파 가죽의 코팅을 두껍지 않도록 만들어놔서 실제로 이 가죽 시트를 만져봤을 때 굉장히 보드라운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나파 가죽 시트는 멋지기만 한 건 아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3단계로 지원하는 그런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2열에 들어와 봤을 때 느낌은 공간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들어오면서 차량의 개방감을 한층 더 탁탁 트여 보이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플랫 플로어 구조도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전기차답게 이 실내 공간이 넓은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지금 레그룸 공간 같은 경우도 주먹이 두 개는 넉넉히 들어갈 법한 공간. 이 1열 시트가 지금 뒤쪽으로 살짝 누워 있습니다만, 1열이 정상적인 시트 포지션을 하고 있다면 주먹이 거의 3개는 들어갈 법한 패밀리카로서 진짜 적합한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 2열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에도 지금 퍼포먼스 팩이 들어간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전벨트도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가서 디자인적으로 한층 더 멋짐을 배가해주고 있고요. 지금 안쪽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팝업식으로 컵홀더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폴스타5가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폴스타5가 가장 예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폴스타5는 올해 9월에 독일 IAA에서 공개된 차인데요. 폴스타의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오직 폴스타5만을 위한 PP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요. 이건 본디드 알루미늄 플랫폼입니다. 보통 자동차 차체는 용접이나 리베팅 방식으로 붙여지는데, PPA 플랫폼은 이걸 항공기 조립할 때 쓰는 구조형 접착제를 이용해서 알루미늄 부품들을 서로 붙인다는 겁니다. 기존의 용접은 특정 점이나 선을 결합하는 방식인데, 접착제는 부품이 맞닿는 모든 면을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체의 비틀림 강성이 상당히 강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제조 공정이 더 까다로워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 폴스타5는 어차피 비싼 차고 비용보다는 폴스타가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차다 보니까 이렇게 독자적인 PPA 플랫폼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크기도 상당합니다. 길이가 무려 5087mm, 너비 2015mm, 높이 1425mm, 휠베이스 3054mm예요. 그랜저보다도 더 큰 대형 세단 혹은 대형 4도어 쿠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외관을 보면 디자인이 곧 기술이라는 폴스타의 철학이 가장 잘 반영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컨셉트카 프리셉트 디자인이 90% 이상 그대로 양산차로 이어졌고요. 전면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넓은 스포츠카의 비율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부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지상고를 어떻게 이렇게 낮췄나 싶어요. 그러면서도 토르의 망치에서 진화된 칼날 형태의 DRL이 들어가면서 폴스타의 캐릭터를 또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폴스타5는 뭐니 해도 달리는 차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성능일 텐데요. 748마력을 발휘하는 듀얼 모터 모델이 기본형으로 제공되고요. 퍼포먼스 모델은 똑같이 듀얼 모터로 884마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제로백은 단 3.2초. 퍼포먼스가 조금 더 강력했으면 좋을 뻔했죠. 지금 폴스타5의 경주형 모델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아니면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샤오미 SU7 울트라 같은 초고 성능 전기차들인데, 그 차들에 비해서는 최고 출력이나 제로백 성능이 조금 모자라기는 합니다. 물론 폴스타5는 완전 스포츠카라기보다는 고성능으로 넉넉하게 편안하게 주행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GT카라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그럼에도 SK 온의 112kWh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670km, 우리 환경부 기준으로는 약 400km 중반대 주행 거리를 인증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전기차라고 생각되기는 조금 어려운 전형적인 스포츠 GT카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A필러 앞쪽 이 보닛의 크기가 굉장히 길죠. 그러면서 이 휠 중앙에서 차체 끝까지의 이 오버행의 길이도 넉넉하지만 휠 중앙에서 A필러까지의 거리, 이 대시2X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서 마치 이 안에 대배기량 V8 혹은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갈 법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인데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데도 오로지 디자인을 위해서 이런 디자인 비율이 구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이건 전기차고 큼지막한 엔진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안쪽 공간이 비게 됐는데 프렁크로 채워놨습니다. 지금 프렁크 공간이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지금 VDA 기준으로 121리터나 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야, 일단 이 프렁크 마감해 놓은 거 보세요. 지금 실내 A필러라든지 이 헤드라이너를 마감하는 직물 소재로 마감을 해놓다 보니까 일단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프렁크 안쪽 소재도 다른 브랜드 같으면 일반적인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해 놨을 텐데 이 폴스타 5 같은 경우는 직물 소재를 적용해 놔서 한층 더 고급감을 강화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K 김치통 기준으로는 한 2개 정도가 들어갈 법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안쪽이 입체적으로 깎여 있기 때문에 용량 자체는 넉넉하지만 실제로 많은 짐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폴스타 5 후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타 5도 폴스타 4와 마찬가지로 트렁크 뒷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전체가 하나의 매끈한 패널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이 폴스타 5만의 아주 독특한 실루엣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폴스타 4에서 한번 충격을 주고 나니까 폴스타 5가 돼서는 뭐 그런대로 익숙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매끈하게 떨어져서 이 테일 램프 자체가 약간의 립 스포일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살짝 입체적으로 쭉 흘러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약간의 다운포스를 형성시켜 줄 수 있는 립 스포일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후방 유리창이 없는 면, 이 후방 팬더의 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매끈하게 처리를 해놨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 디테일들은 아주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수준 높은 디자인이 적용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룸미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하나 장착돼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후방 카메라가 별도로 하나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실루엣이 4도어 쿠페 혹은 이 GT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왠지 이 윗부분이 전체로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뒷부분 파팅 라인은 이 후면 패널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만이 개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까지 널찍하지 않습니다. VDA 기준으로 365리터의 공간, 골프백 하나가 채 들어가지 않는 정도의 공간을 보여줘요. 26인치, 27인치짜리 중형 캐리어 기준으로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별도의 히든 스페이스를 갖추고 있는데 이 차가 아직 국내에 정식 출시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220V 비상용 충전기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차가 국내에 출시가 되면 수화기, 충전기, 뭐 타이어 비상용 임시 수리 키트 딱 넣어서 다니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히든 스페이스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폴스타 5 실내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하나가 장착돼 있고요. 9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돼 있습니다. 이 폴스타 5와 폴스타 3 모두 같은 디스플레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우스 &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스타 5에서 다른 점은 이 스포츠 버킷 시트가 들어갔다는 점이에요. 지금 보면 이 시트의 형상 자체가 버킷 시트처럼 아주 얇으면서도 이 몸을 딱 감싸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시트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스포츠 버킷 시트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그리고 마사지 시트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해줍니다. 레이싱 시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아시죠? 레카르와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된 시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 몸을 딱 핏하게 감아줄 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되는 이런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된 거죠. 폴스타가 확실히 차를 만들 줄 아는 메이커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느껴집니다. 폴스타 5 2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가장 눈에 띄어요. 이 앞쪽에서 시작해서 승객 머리 뒤쪽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방감이 진짜 남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도 됩니다. 지금 그리고 폴스타 5는 차체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밀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깊이 공간이 파져 있어서 지금 앉아봤을 때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샤오미 SU7 그런 글로벌 시장 경쟁 모델들하고 비교해도 가장 넉넉하고 아늑한 2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완전히 퓨어한 전기 스포츠카라기보다는 이 차를 고성능으로 주행을 하면서도 적당히 편안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GT카로 기획된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국내에 공개된 폴스타 3, 5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사실 폴스타 5 같은 경우는 이 폴스타의 가장 비싼 플래그십, 폴스타의 기술력을 총집합한 자동차다 보니까 가격이 1억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폴스타 5 같은 경우는 수요축이 딱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폴스타 3의 가격이에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관계자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폴스타 3의 시작 가격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저렴한, 가장 파격적인 가격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스타 4의 가장 상위 트림 시작 가격하고 이 폴스타 3의 시작 가격을 최대한 맞출 거라고 하는데, 아마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는 무조건 진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폴스타 3와 5 중에 폴스타 3가 특히 더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